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대비로 많이 눌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바닥에서는 계속해서 변화의 모멘텀들과 중요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을 공포감에 의해서 바라보지 말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마다 우리 크롱님들과 알트코인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과연 이 코인들이 현재 어떤 국면에 있고 상승 기조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중요한 시그널들과 차트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시점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뭔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방향성이 잡히지는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조들이 더 알트코인으로 강하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올해도 이미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움직이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가지고 같이 가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그렇게까지 본격적인 랠리의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푸사카 업그레이드 적용이 완료가 되면서 속도와 효율성, 비용이 개선이 되면서 펀더멘탈 기반의 상승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EC의 암호화폐 규제의 기조 자체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들, 스테이킹 ETF 승인 가능성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이더리움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돌아오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DAT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이 기업들이 꾸준히 이더리움을 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면 그 중추로서 비트코인은 스트래티지를 봐야 되고 이더리움은 비트마인을 봐야 되는데 이 행보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이 지난주에도 13만 개 이상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면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올해 7월부터 해서 벌써 386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부작용들도 나오면서 이 흐름들을 다시 역이용하려는 움직임들, 이해관계들의 얽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마인은 꾸준히 물량들을 모아나가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높아질 것이다. 이 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톰리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고 그 기조들이 과연 차트 관점에서도 잘 맞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장표를 한 3가지 정도 지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비트마인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정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메인넷 사용량을 한번 살펴볼 텐데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7% 이상 증가하면서 이더리움 메인넷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실사용 기반으로도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관의 축적과 더불어서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거래소 잔액과 최근 이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하는 이더리움 초기 기여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거래소 잔액이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리지널 갱스터, 오지가 전액 물량들을 스테이킹을 위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즉 거래소 외부로 이동하는 이더리움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스테이킹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공급 측의 압력이 완화되면서 장기 보유 선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상승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인 톰리가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마인의 행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톰리의 의견도 계속해서 우리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견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이 의견들이 현실성이 있는가? 이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떤 얘기들을 했는가? 이더리움이 심각하게 저평가가 되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 8년 평균이 0.25인데 현재 이 수준보다 월등하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25 수준, 즉 8년 평균치 수준까지만 회복을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하고 이 비율이 0.25 수준, 즉 25% 수준까지 다시 회복이 되면은 이더리움은 6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3,0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20배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가격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즉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중요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락설기형 패턴이 포착이 되면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있는데요. 즉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로 취약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요한 구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완성되고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상승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최근에 샤프링크 게이밍을 이끌고 있는 조세프 루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가격이 100배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입장들도 밝혔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이더리움 내부자들이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은 현재 시점 대비로 월등하게 높구나라는 부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일단 이더리움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들,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솔라나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면은 솔라나 역시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순이익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펀더멘탈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요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주에 브레이크 포인트 2025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고 주말 흐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탈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은 현재 솔라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기관들 차원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RWA 분야와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계속해서 다른 체인 대비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성이 뛰어난 코인으로서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채택을 한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이 시스템이 멈추는 현상들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돼서 이 멈춤 사태가 그동안에 포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 PYUSD의 공급량이 올해 초 대비 4배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는, 즉 DAT를 통해서 꾸준히 솔라나를 축적하고 있는 이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연속으로 월간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도 1위를 차지하면서 역시 거래와 사용성 측면에서는 이 솔라나가 가장 좋다.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가 펀더멘탈, 그리고 단기 이벤트, 그리고 중장기적인 기조들까지도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들이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XRP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 같은 경우는 현재 ETF 순유입에서 모든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보다도 더 높은 흐름을 보여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규제 완화와 덧붙여서 또 월가에서 5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기사들도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뭔가 더 건전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두 가지 장표 한번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ETF를 비롯해서 ETP까지 해서 디지털 자산에 순유입된 규모들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더리움 대비로도 XRP가 월등하게 많이 순유입이 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체인링크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물 ETF가 승인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XRP는 무려 2억 4,500만 달러 정도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금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 공급도 지난주에 1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11억 달러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위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수위 같은 경우도 펀더멘털 대비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받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인베이스 상장과 미국 OTC 마켓 상장에 이어서 21 쉐어스가 2배 레버리지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전광판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불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그레이스케일이 수익 트러스트 S1 수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에 체인링크가 상장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수위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 수요에 대한 부분들과 전체적인 펀더멘탈 기조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토큰 락업 해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공급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즉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을 하면은 또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구조에서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정 국면에서 저평가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라이브 스터디에서 수위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상당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동안에 수익률 상승에서 톱 100 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움직임을 또 보여줬습니다. 보시면은 불플래그 패턴에서 이 바닥 구간을 짚고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먼 거리에서 거시적인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삼각 수렴 패턴에서 하단 지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국면들을 지켜내고 있고 또 그 구간들에서 반등을 하면서 크게 또 한번 올라가는 국면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이 수위를 지금 투자하자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펀더멘탈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펀더멘탈이 되는데 이 높은 펀더멘탈 대비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면서 저평가 국면에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바닥 구간에 가까워졌는지 그 시그널들을 차트와 온체인 시그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가장 유효한 구간에서 매집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이퍼리퀴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이퍼리퀴드는 3분기에 3억 2천만 달러라고 하는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퍼프덱스 사업 부분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소 분야에서는 하이퍼리퀴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힘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다가 드디어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바로 첫 락업 해제 기점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관점에서 중요한 지지 구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제 바이더딕 구간들을 잡아나가는 그 구간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과매도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과매도에 들어가지 않았고, 만약에 여기서 말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패턴 자체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기조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까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좋은 매집 구간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이퍼리퀴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진입 구간들을 포착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한번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서 점진적으로 그 구간들을 확인하기에 괜찮은 구간들로 점차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대비로 많이 눌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먼저 알트코인부터 큰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만큼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 비트코인 대비로도 알트코인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더 바닥에서는 계속해서 변화의 모멘텀들과 뭔가 중요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을 너무 공포감에 의해서 바라보지 말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위기가 기회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구간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있을 상승장을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님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